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투산 로보틱스 말씀드립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나오게 되는 날이 10월 30날이죠. 10월 30날은 이번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합병 건과 관련해 가지고 금감원의 결정이 나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분할해서 합병하는 건, 두산 로보틱스의 밑으로 두산 바켓이 들어오는 부분, 네, 이 건에 대한 금감원의 결정이 나오게 되는 날이 바로 그 10월 30날이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그 잘못 생각할 때는 이 매수 청구권, 네, 이 매수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과연 있느냐, 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주주 확정 기준일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일단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과거에 7월 달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월 11일하고 7월 12일까지는 그 이사회 결의일이 이제 있었던 날이 이제 7월 11일이니까 이때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 또는 7월 10일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에 한해서 차익 기회인 그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 오인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계속 적자를 몇 년간 보이다가 흑자로 확실하게 반전한 실적주. 네, 요거 말씀을 드릴 겁니다. 되게 이런 실적주는요, 아주 큰 시세를 냅니다. 요거, 여러분께 말씀을 후반부에 드릴 테니까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산 로보틱스 바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제 금감원 발표, 네, 요건이 일단 중요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분할 합병이, 정정된 분할 합병이 과연 합당하냐. 그래서 금감원에 일단 허가를 얻을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로서는 이번에 수정안을 제시를 했고, 자, 그것이 금감원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도 좌지우지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냥 그 외관적으로 이제 보면 사실 밥켓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 들어오는 거지만 밥켓의 주가가 최근에 좀 실적권 발표도 시원찮고 그래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태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 분할합병이 철회가 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런 부분보다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두산그룹이 원했던 분할 합병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두산 밥켓이 들어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금감원의 분할 합병 결정에 대한 부분이 이제 결론이 10월 30날 나오겠지만 여기서 그 용인이 되면 허락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두산 로보틱스가 플러스 2점이 있다라고 좀 보고 싶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두산 로보틱스의 수급 구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인 기관들이 방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네들이 순매수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걸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합병권의 분할 합병권이 이 금감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쪽으로 좀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마찬가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이것이 또 정정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금감원에 의해서 이제 허가가 안 된다고 한다면 다시 정정 공시를 내면서 더 효율적인 안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냐. 네, 이런 좀 좋은 쪽으로는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두산이 원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주가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요인들이 역시 두산 로보틱스 주가를 좀 견인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매수 청구권 관련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매수 청구권이 8만 원, 8만 0472원입니다. 따라서 이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8만 0472원 아래쪽에 지금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매수 청구권을 상당히 만약에 이번에 분할합병권이 성사가 된다면은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자격을 가진 분들이 따로 있죠. 자격을 가진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땐 그런 생각을 해요. 매수 청구권 가격대 근처로 올라가야 두산 로보틱스로서는 결국 매수 청구권 대금을 별로 안 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가를 좀 관리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가는 80,472원 근처로 올라갈 개연성이 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은 대부분 최근에 사신 분들은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못 합니다. 그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걸 제가 말씀을 좀 오늘 드리고 싶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번에 공시 10월 12일인가요? 네, 이때 나온 거를 좀 보면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네, 중간에 보시면 7월 11일까지 이사회 결의, 그때가 이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때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나 또는 그 다음 날까지 주식을 갖고 있었던 분들에 한해서 매수 청구권이 부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 소지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기준일 자체는 뭐 주총 확인을 하기 위한 기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중간에 그런 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자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주주 확정 기준일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매수 청구권 행사를 이 기준일 근처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주총권과 관련한 기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밑에 쭉 보시면 이제 7월 11일이다 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7월 11일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 결의를 한 날이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분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거를 잘 못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는 지금 막바로 찾아서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7월 11일 날이 이제 이사회 결의일이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7월 12일 날, 그 다음 날까지 매수한 것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을 이분들에 한해서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물론 이제 반대 의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반대 의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7월 12일 이후에 매수를 한 분들은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걸 오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준일이라고 있지만 이 기준일은 그 매수 청구권 기준이 아니에요. 그걸 명확히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가가 오르내림에 따라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그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은 매수 청구권 생각하지 말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종합하면은 그거예요. 일단 금감원의 허가가 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로보틱스에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감원의 결정이 안 되는, 그러니까 허가를 안 해주는 쪽으로 다시 정정하라고 나타나는 건도 결국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주가에 그렇게 크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 매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은 7월, 최소한도 그 7월 10일 이전에 주식을 갖고 있었던 분들에 한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반대매매 의사 청구를 하는 분들에 한해서 이게 부여가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하여튼 주가 입장은 일단 금감원의 결정을 좀 보고요. 그리고 수급도 좀 보고 또 분할 합병권에 대한 나오는 얘기를 보면서 제가 업데이트를 수시로 해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야 어떤 결론이 맞는 결론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로보틱스라고 이 바뀐 새로운 번호로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끝까지 케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유료 아니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정도의 도움은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꼭 문자를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한번 대박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종목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